킹키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스투시의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스투시가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격변하는 스트리트 씬에서 늙지 않았던 5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들지만 늙지 않는 숀 스투시. 스투시의 창립자 숀 스투시는 서핑 마니아였고 어려서부터 프린트숍을 운영하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티셔츠, 서핑보드에 자신의 삼촌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였던 화가얀의 시그니처를 새겨 판매한 것이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투시가 시작된 것은 친구인 공인회계사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와 동업한 이유이며 그는 숀 스투시가 소량 제작 판매하던 스투시의 상품에서 가능성을 알아보고 $5,000를 투자합니다. 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아 태깅 형태로 제작한 스투시의 티셔츠 제품은 서핑을 넘어 힙합씬에서도 점차 유명해졌고 스투시는 스트리트웨어의 대중화를 이끈 전설로 각인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1996년 숀 스투시는 돌연 스투시를 떠나 패션 산업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현재 숀 스투시가 직접 스투시를 운영하지 않지만 숀이 스트리트 패션에서 쌓은 철옹성 같은 기반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스투시가 오래되었지만 항상 영하게 인식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숀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계사였던 동업자 프랭크 덕에 출발부터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시작했고 숀의 크리에이티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시대의 크리에이티브를 존중하는 형태로 브랜드가 발전했습니다. 애정은 있으나 깊게 관여하지 않는 그의 석양 덕에 늙지 않는 스투시가 된 것입니다. 스투시를 거쳐간 영한 인물들이 제공하는 새로움. 스투시를 거쳐간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어웨이크 뉴욕 편의 안젤로 바크와 그가 몸담았던 브랜드 슈프림의 창립자 제임스 제비아 역시 스투시가 1991년 뉴욕 매장을 오픈할 당시 함께한 멤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명의 브랜드 키코 코스타디노브를 전개하며 브랜드 맥킨토시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스투시의 러브콜을 2번이나 받고 학부생 시절 스투시와 캡슐 컬렉션을 발매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라인 캐릭터 BT21과 컬래버를 선보여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은 안티소셜 소셜클럽의 디렉터 닉 루크는 스투시의 마케팅 매니저 출신입니다. 스투시가 오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리뉴얼 없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스투시를 울타리 삼아 성장한 이들이 현 패션씬에서 굵직한 활약을 선보이며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숀과 스투시의 스트리트 씬에서의 명성 아래 그들의 영한 크리에이티브를 활짝 펼쳤고 스투시가 늙지 않게 계속 영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딱 한 가지 원포인트만 더하다. 최근 숀 스투시가 자신의 새로운 로고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신의 필기체로 제작한 숀 로고가 숀 스투시의 브랜드 중 하나였던 SW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라인의 론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스투시의 브랜드 로고로 사용 중인 숀 스투시의 그래픽 아트워크는 런칭 이후 한 번도 로고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일종의 클래식으로 소비되고 있죠.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스투시는 참신한 이슈가 담긴 비주얼로 아이덴티티를 표현합니다. 얼마 전 타계한 칼 라거펠트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샤넬 뷰티를 패러디한 지난 2019년 스프링 캠페인과 서울, 도쿄, 런던,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 위치한 스투시의 스토어를 뜻하는 시그니처 타이포 레터링으로 도시명을 프린트한 티셔츠 등 스투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오직 원포인트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고 이외에도 이들이 제작하는 룩북, 영상 등의 콘텐츠에도 정확히 원포인트 요소만 삽입합니다. 당구공을 연상하게 하는 이들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A 심볼 로고를 새긴 캔들은 출시 직후 완판되기도 했죠.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제한된 협업. 알릭스의 디렉터 매튜 윌리엄스와 협업한 페인트 칠한 비브람솔의 ROA 부츠와 티셔츠, 닥터 마틴과 출시한 악어 가죽의 클래식한 팬톤 로퍼와 혹한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한용 러그 슈즈, 클락스의 스테디셀러인 왈라비에 페이즐리 패턴의 레이어를 더한 컬레버 등의 슈즈 라이너, 퍼렐 윌리엄스의 스타일 어시스턴트 신시아루가 설립한 캡터스 플랜드 플리마켓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한 성조기 그래픽 프린트의 컬레버 티셔츠, 도버 스트리트 마켓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롱슬리브, 후디 등으로 구성한 월드투어 컬렉션, 이외에도 나이키 SB, 꼼데가르송, 고어텍스, 언디피티드, 디키즈 등 이들의 컬래버 목록을 한 번에 리스트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들이 정체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 제한적으로 협업했기 때문입니다. 스투시는 협업의 대상을 까다롭게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자신들의 헤리티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대상을 선정해왔습니다.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루이비통은 오프화이트의 버즈라블로를 디렉터로 영입하고 발렌시아가는 배트멍을 전개하는 뎀나 바잘리아를 영입했죠. 슈프림을 새긴 루이비통과 프라다를 신은 아디다스,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을 입은 에어조던의 크로스오버는 대중을 열광시키고 한편에선 반복되는 지루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시절 돈을 모아 스투시를 사고 스투시의 그래픽 아트를 학교 공책에 스크랩하기도 했다는 킴 존스처럼 많은 스트리트 키즈들이 선망한 브랜드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을 제작하며 혹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을 꾸미는
꾸미려 한 것이 히스토리의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럭셔리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집이나 작은 가게, 공방에서 출발했죠. 스투시가 잠깐의 유명세를 끝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의 사례들과 달리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프화이트, 베트몽 등도 패션씬에서 고루하고 질린다라는 평이 들리는 이때 스투시가 빛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캠키피디아였습니다.